어르신, 여기는 계약금이 1,000만 원이라고요. 강남호텔 예식장. 구겨진 10,000원짜리 지폐를 꺼낸 말순에게 직원이 외쳤습니다. 혹시 치매 아니세요? 계속 이러시면 경찰 부를 겁니다. 할머니, 이거 가지고 가서 국밥이나 사드세요. 옆에서 구경하던 중년의 VIP 손님이 10만 원을 던졌습니다. 나는 거지동량 하러 온 게 아닙니다. 말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잠시 후 말순의 전화 한 통의 예식장은 뒤집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복이 하나가득 들어올 거예요. 서울 강남의 심장부, 그곳에 더 노블레스 호텔이 서 있었습니다. 천장에는 화려한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있었고 바닥은 이탈리아산 대리석으로 깔려 있었습니다. 로비 한쪽에는 가죽 소파에 앉아 우아하게 다리를 꼬고 있는 여인들이 보였습니다. 손목에는 명품 시계가, 무릎 위에는 로고가 선명한 핸드백이 놓여 있었어요. 그들의 향수 냄새가 공기 중에 은은하게 퍼져 있었죠. 이곳은 돈과 권력이 만들어낸 작은 왕국 같았습니다. 그런 화려한 공간의 정문, 회전문이 천천히 돌기 시작했습니다. 문틈 사이로 한 사람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신말순 할머니였습니다. 78배 나이, 허리는 약간 굽었지만 걸음걸이만큼은 느리지 않았어요. 말순이 입고 있는 옷은 보라색 누비 잠바였습니다. 소매 끝은 해져서 실밥이 풀려 있었고 색은 오래전에 발에서 원래 색깔이 뭐였는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였죠. 발목까지 내려오는 치마는 군데군데 보풀이 일어나 있었고 발에 신은 운동화는 밑창이 닳아 한쪽이 약간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검정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어요. 봉지 안에서 은은하게 풍겨나오는 냄새는 고등어였습니다. 말순은 로비 안으로 성큼 들어서지 않았습니다. 회전문을 벗어나자마자 멈춰 섰어요.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어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샹들리에가 눈에 들어왔죠. 수천 개의 크리스털 조각들이 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말순의 눈동자에 그 빛이 어려 있었어요. 그녀는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여기도 참 오랜만에 왔네. 작은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묵직한 게 담겨 있었어요. 샹들리에는 여전히 닿기 힘들게 생겼어. 쯧쯧. 마치 오래전부터 이곳을 봐온 사람처럼 친근한 표정과 말투였습니다. 말순은 입구로 들어오면서 로비 쪽으로 고개를 돌려 뭔가를 살피듯이 바라봤어요. 입구 오른쪽에 프런트 데스크, 왼쪽에 라운지, 소파,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예약 상담실까지요. 마치 오래된 그림을 다시 꺼내보듯 그렇게 하나하나 살피듯 눈으로 훑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로비 입구 한쪽에 서 있던 경비원의 시선이 말순에게 꽂혔어요. 그는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빨간 완장을 차고 있었고 귀에는 무전기 이어폰이 꽂혀 있었죠. 평소에는 미소를 띠고 손님들을 맞이하는 그였지만 지금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없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말순을 빠르게 스캔하기 시작했어요. 말순의 주름진 얼굴, 화장기 없는 피부, 그리고 낡은 보라색 누비 잠바, 해진 소매. 시선이 더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무릎이 나온 회색 스커트와 밑창이 다른 운동화까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에 들린 검정 비닐봉지가 보였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채 3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경비원은 생각했어요. 주방일 아니면 청소하는 사람이구나. 그는 급히 말순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뛰어가지는 않았어요. 로비에 있는 다른 손님들이 놀랄까봐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걸어갔죠. 그리고 말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르신.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위압감이 담겨 있었어요. 미화원 대기실이나 조리실로 가시는 거면 후문 직원 통로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그는 손으로 로비 반대편을 가리켰습니다. 여기는 손님들이 계신 로비입니다. 말수는 조용히 경비원을 쳐다봤습니다. 그녀는 경비원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일하러 온 게 아닙니다. 말순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손님으로 왔어요. 손녀 혼사 문제로 예약실에 가는 길입니다. 경비원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예상 밖의 대답이었던 거죠. 그의 시선이 다시 한번 말순의 손으로 향했어요. 검정 비닐봉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물었어요. 손님이시라고요? 그 비닐봉지는 말순이 봉지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대꾸했어요. 우리 손녀 해줄 반찬이에요.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호텔에 들어올 때 명품 가방만 들라는 법이라도 있습니까? 그 말에 경비원이 움찔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던 거죠. 당황한 경비원은 입을 열었다 닫았다 반복했어요. 말순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비켜주시게. 말순의 목소리가 조금 더 단단해졌어요. 내 돈 내고 예약하러 가는데 허락이 필요한 건 아니잖소. 말순의 다부지고 힘있는 말을 들은 경비원이 본능적으로 한 걸음 옆으로 비켰습니다. 말순은 그 사이를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어요. 허리는 굽었지만 걸음걸이만큼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로비 라운지 쪽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 사람 뭐야? 청소하는 할머니 아니야? 여기 로비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아무나 다 들어오네. 명품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은 중년 여성이 눈살을 찌푸리며 친구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친구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순을 힐끗힐끗 쳐다봤어요. 하지만 말순은 그들의 시선 따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허리를 꼿꼿이 펴고 당당하게 걸어갔어요. 그녀의 목적지는 로비 저편에 보이는 예약 상담실이었습니다. 말순은 예약 상담실 앞에 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내부는 로비와는 또 다른 세계였어요. 은은한 조명이 천장에서 따뜻하게 내려왔고 바닥에는 부드러운 베이지색 카펫이 깔려 있었습니다. 공간 곳곳에서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고 커피 향이 공기 중에 스며들어 있었죠. 가죽 소파 위에는 명품 로고가 선명한 가방을 든 모녀가 앉아 있었습니다. 딸로 보이는 젊은 여성은 태블릿을 들여다보며 무언가를 체크하고 있었고 어머니는 여유롭게 찻잔을 들고 있었어요. 그들의 옷차림은 한눈에 봐도 고급스러웠습니다. 말수는 유리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상담실 중앙에는 큰 데스크가 놓여 있었어요. 그 앞에 예약실장 최미나라는 금빛 명찰을 단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42살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칼같이 자른 단발머리에 티끌 하나 없는 명품 정장을 입고 있었죠. 손톱은 은은한 베이지색으로 관리되어 있었고 귀에는 작은 진주 귀걸이가 반짝였습니다. 그녀의 뒤편에는 여직원 2명이 더 있었어요. 똑같이 깔끔하게 올린 머리, 똑같은 자세로 모니터를 응시하며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최미나의 데스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말순이 작게 인기척을 냈어요. 하지만 최미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수화기를 귀에 대고 우아하게 통화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네, 사모님. 다이아몬드 홀 꽃장식은 수국으로 변경해 드렸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완벽하게 훈련된 친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일부러 만든 미소 같은 것이요. 말수는 데스크 앞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말순의 다리가 조금씩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78배 나이에 오래 서 있는 건 쉽지 않았죠. 그녀는 조용히 자세를 고쳐 잡았어요. 한쪽 다리에 실렸던 무게를 반대편으로 옮기며 손에 쥔 검정 비닐봉지를 왼손에서 오른손으로 바꿔주었습니다. 최미나는 여전히 통화 중이었어요. 최미나 뒤편에 앉아있던 여직원 2명이 말순을 힐끗 쳐다봤어요. 그들의 시선은 말순의 낡은 잠바를 훔쳤고 손에 든 비닐봉지에 머물렀습니다. 두 여직원이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눈빛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저거 뭐야? 네가 처리해. 그런 무언의 신호가 오갔죠. 하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시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을 뿐이에요. 마치 말순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요. 최미나가 통화를 끝냈습니다. 네, 사모님.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수화기를 내려놓은 최미나는 여전히 말순을 보지 않았어요. 대신 모니터를 응시하며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클릭 소리가 정적 속에서 또렷하게 들렸죠. 말순은 입술을 가볍게 깨물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상담실 문이 열리며 젊은 여성이 들어왔어요. 28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명품 코트를 걸치고 있었고 손에는 최신형 핸드폰을 쥐고 있었습니다. 실장님, 여성이 밝게 웃으며 데스크로 다가왔어요. 최미나의 얼굴이 환하게 펴졌습니다. 어머, 고객님, 어서 오세요. 최미나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어요. 그녀의 미소는 진심처럼 보였습니다. 예약 날짜 변경하려고요. 다음 달 15일로 가능할까요? 네, 물론이죠. 바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최미나는 재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그리고 바로 처리를 끝냈습니다. 변경 완료됐습니다, 고객님. 문자로 확인서 발송해 드릴게요. 감사해요, 실장님. 젊은 여성이 손을 흔들며 상담실을 나갔습니다. 최미나는 그녀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미소를 유지했어요. 하지만 문이 닫히는 순간 그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제서야 최미나가 천천히 말순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사무적인 표정이었습니다. 미소는 있었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죠. 어르신, 오래 기다리셨죠? 화장실이나 분실물 센터 찾으시나요? 말순이 최미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화장실 가려는 거 아니에요. 말순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내년에 손녀가 결혼하는데 여기서 식을 올리고 싶어서 왔어요. 순간 상담실의 공기가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뒤편에서 키보드를 두드리던 여직원들의 손이 멈췄어요. 타이핑 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2명의 여직원이 동시에 말순을 쳐다봤어요. 그들은 말없이 말순을 빤히 응시했습니다. 말순의 낡은 잠바, 비닐봉지, 낡은 운동화까지요.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최미나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어요. 하지만 그건 미소라기보다는 비웃음에 가까웠습니다. 어르신, 일단 앉으세요. 최미나가 앞에 의자를 가리켰어요. 말순은 의자를 빼서 앉았습니다. 그 순간 옆에 앉아있던 여직원이 슬쩍 움직였어요. 데스크 위에 놓여있던 고급 볼펜과 메모지를 자신의 쪽으로 살짝 당겼습니다. 더러운 게 닿을까봐 피하는 듯한 동작이었죠. 최미나는 아주 작게 들릴락 말락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어르신, 여기는 일반적인 예식과는 달라요. 최미나의 목소리는 건조했습니다. 저희 호텔은 기본 식대만 1억 5천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세금과 봉사료는 별도고요. 말순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최미나가 모니터를 보며 말을 계속 이었습니다. 따님이나 며느님 동의 없이 어르신이 결정할 금액이 아닙니다. 그 말 속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어요.
돈 없을 테니 가족 데려와라. 그때 뒤편에 있던 여직원 하나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상담실 구석에 놓인 공기청정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풍량을 강으로 높였어요. 위잉. 기계 소리가 커지며 바람이 세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방향제 냄새가 말순 쪽으로 확 풍겼어요. 말순의 코끝이 간질거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다시 상담실 문이 열렸어요. 직원 한 명이 쟁반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쟁반 위에는 웰컴티와 하얀 물수건이 올려져 있었죠. 직원은 바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젊은 커플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객님, 웰컴티 준비했습니다. 정성스럽게 찻잔을 내려놓고 물수건을 건넸어요. 커플은 고맙습니다 하며 받아들었습니다. 직원은 다시 일어나 쟁반을 들고 나갔어요. 말순의 테이블 앞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물 한 잔도 놓이지 않았어요. 말순은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입술을 꾹 다물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내 돈으로 한다는데 왜 이리 말들이 많나요? 말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최미나가 데스크 위에 놓인 두꺼운 가죽 예약 장부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소리 없이 하지만 단호하게 덮었습니다. 묵직한 소리가 났어요. 어르신. 최미나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댁의 사정에 맞는 곳을 찾으시는 게 좋습니다. 저기 사거리에 있는 행복동네 예식장 알아보세요.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어요. 저희는 보증금이 없으면 상담 진행이 어렵습니다. 말순이 입을 열려고 했지만 최미나는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는 상담 보증금이 선입금되지 않으면 시스템상 스케줄 조회조차 불가능합니다. 최미나의 눈빛이 싸늘했어요. 규정이라 어쩔 수 없네요. 사실 그 말에는 거짓이 섞여 있었지만 말순은 뭐라고 항변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최미나는 말순을 가만히 쳐다봤어요. 그 시선 속에는 명백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르신, 이제 가세요. 여기는 어르신이 올 곳이 아닙니다. 말순은 최미나를 가만히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어요. 보증금? 말순의 목소리에는 어이없음이 묻어났습니다. 그까짓 꺼내면 시스템이 열린다고 했지? 결제해주게. 말순은 품속에서 지갑을 꺼냈어요. 그 지갑은 한눈에 봐도 오래되어 보였습니다. 검은색 가죽은 닳아서 모서리가 벗겨져 있었고 지갑 입구는 실밥이 터져 있었어요. 심지어 지갑이 너무 두툼해서 고무줄로 묶여 있었죠. 말순은 고무줄을 풀었습니다. 지갑을 열자 안에서 영수증들이 삐져나왔어요. 낡은 종이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고 동전이 든 칸은 부풀어 올라 있었습니다. 말순이 지갑 안쪽을 뒤적였어요. 그리고 카드 하나를 꺼냈습니다. 회색빛이 도는 카드였어요. 모서리는 닳아서 둥글게 변해 있었고 카드 표면의 코팅은 벗겨져 있었습니다. 카드에 적힌 이름도 잘 보이지 않을 정도였죠. 이걸로 해줘요. 말순이 카드를 데스크 위로 밀었습니다. 최미나는 카드를 바로 받지 않았어요. 잠시 그 카드를 내려다봤습니다. 달아빠진 모서리, 벗겨진 코팅, 먼지가 낀 듯한 표면까지요. 그리고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손바닥으로 카드를 집어들지 않았어요. 엄지와 검지 끝으로만 아주 살짝 마치 더러운 것이 묻을까봐 조심하듯 집어들었습니다. 최미나가 카드 단말기를 앞으로 당겼어요. 그리고 카드를 투입구에 넣었습니다. 삐익하는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렸어요. 상담실의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순간 묻혀버릴 정도로 큰 소리였습니다. 말순의 어깨가 움찔했어요. 단말기 화면에 붉은 글씨가 떴습니다. 최미나가 카드를 단말기에서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데스크 위에 놓인 티슈 한 장을 꺼내 펼쳤어요. 그 위에 카드를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마치 오염된 물건을 격리하듯이요. 어르신, IC 칩이 손상돼서 판독 불가라고 합니다. 최미나의 목소리는 건조했습니다. 카드가 너무 낡아서 마그네틱이 다 손상됐네요. 기계가 인식을 거부합니다. 말순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어요.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말순은 당황한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지갑을 다시 뒤적였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어요. 지갑 깊숙한 곳을 더듬더듬 뒤지며 다른 카드를 찾았습니다. 이번엔 파란색 카드였어요. 색은 바랬지만 아까 회색 카드보다는 상태가 나아 보였습니다. 그럼 이걸로 해줘봐요. 말순이 카드를 데스크 위에 올렸어요. 이건 될 거예요. 최미나는 카드를 받기 전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데스크 옆에 놓인 물티슈 통을 집어들었어요. 최미나가 카드 단말기 투입구를 물티슈로 쓱쓱 닦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꼼꼼하게, 마치 아까 넣었던 낡은 카드 때문에 기계가 더러워졌다는 듯이요. 물티슈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린 후 최미나는 말순의 파란 카드를 집어들었습니다. 뒤편에 앉아있던 여직원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그리고 다시 모니터만 응시했습니다. 최미나가 카드를 단말기에 넣었습니다. 화면에 금액을 입력했어요. 1,000만 원. 화면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말순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몇 초가 흘렀습니다. 그리고 삑. 또다시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길게, 더 크게 울렸어요. 단말기 화면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장기 미사용 정지, 거래 거절. 말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 말순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돈은 있는데 왜 안 되는 거지? 최미나가 카드를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입가에 걸려있던 옅은 미소마저 지워버렸어요. 무표정한 얼굴로 카드를 두 손으로 공손하게 들어 말순에게 돌려줬습니다. 어르신, 최미나의 목소리에는 더욱더 차가워졌습니다. 이 카드도 정지된 상태입니다.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금융 거래를 안 하신 지 너무 오래되신 것 같네요. 말순은 카드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지갑에 카드를 도로 넣으면서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최미나는 데스크 한쪽에 놓인 손소독제를 집어들었어요. 한번 펌핑했습니다. 투명한 젤이 손바닥에 떨어졌어요. 최미나는 양손을 비비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 사이사이까지 꼼꼼하게 문질렀죠. 알코올 냄새가 공기 중에 퍼졌습니다. 그 모습을 말순은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최미나가 손을 다 닦고 나서 입을 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결제 능력이 전산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상담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칼날이 숨어 있었어요. 저희도 도와드리고 싶지만 규정이 엄격해서요. 말순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뒤편에서 여직원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역시 그럴 줄 알았어.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차갑고 냉소적이고 동정 어린 시선들이 말순의 등 뒤로 꽂혔어요. 말순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목덜미가 뜨거워졌고 손바닥에서는 식은땀이 났어요. 증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내게 돈이 있다는 걸, 내가 손님이라는 걸, 내가 진심으로 손녀의 결혼식을 이곳에서 올리고 싶다는 걸요. 말순은 지갑을 꼭 쥐었습니다. 최미나가 말순을 가만히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한숨을 쉬며 물었어요. 어르신, 설마 현금은 없으시죠? 그 말투에는 그렇게 큰 돈이 당연히 없겠지라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순은 자리에서 일어서려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머니를 뒤적이기 시작했어요. 잠바 주머니, 치마 주머니까지 손을 넣어 더듬었습니다. 손끝이 조금 떨렸어요. 내가 급하게 나오느라 말순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분명 현금이 더 있을 텐데. 손가락이 무언가를 만졌어요. 종이였습니다. 말순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하게 접힌 지폐들을 꺼냈습니다. 10,000원짜리 8장이었어요. 그리고 잔돈 주머니를 뒤져 동전 몇 개를 더 꺼냈습니다. 말순은 그것들을 데스크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어요. 10,000원짜리 지폐들은 여러 번 접혔다 펴졌다를 반복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구겨진 모서리, 바래진 색, 누군가의 손때가 묻어있는 낡은 종이들이었죠. 동전들은 데스크 위에서 딸그랑 소리를 냈어요. 총 84,000원이었습니다. 그 돈은 화려한 대리석 데스크 위에서 너무나 초라해 보였어요. 마치 잘못 놓인 물건처럼, 이 공간과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최민아는 그 돈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으로 만지지는 않았어요. 그저 시선만 돈 위에 두었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어르신. 최민아의 목소리는 더 이상 사무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지친 목소리였어요. 1,000,000원입니다. 이건 계약금의 1%도 안 돼요. 말순은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옆 상담 테이블에 앉아있던 중년 부부가 힐끗힐끗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남자는 명품 로고가 새겨진 골프웨어를 입고 있었고, 아내로 보이는 여자는 세련된 투피스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테이블 위에는 웰컴티가 놓여 있었고, 고급 브로슈어가 펼쳐져 있었어요. 중년 부인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저 할머니 좀 봐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조용한 상담실에서는 충분히 들렸어요. 남자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순을 흘끗 쳐다봤습니다. 그러게,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시나 봐. 중년 부인이 손으로 입을 가리며 최민아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우아한 손짓이었지만 그 안에는 호기심과 불편함이 섞여 있었어요. 어머, 매니저님. 그리고 최민아에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말순에게도 들릴 정도의 목소리였어요. 이 할머니 좀 봐요. 돈 개념을 잊으신 것 같은데. 중년 부인은 말순을 직접 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말순이 거기 없는 것처럼 최민아에게만 말했어요. 혹시 치매 아니에요? 요즘 그런 어르신들 많잖아요. 길 잃으신 것 같은데 경찰 불러야 하는 거 아니에요? 최민아가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살짝 끄덕였어요. 그 말에 남자도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남자는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어요. 쯧쯧. 그 소리가 상담실에 울렸습니다. 자식들이 관리를 안 하나 보네. 요즘 노인분들 혼자 내버려두면 이렇게 되는 거야. 노인네가 8만 원 들고 호텔 와서 이러고 있으면 자식 망신인데. 남자는 최민아를 쳐다봤어요. 매니저님, 보호자 연락처 없습니까? 가족한테 연락해서 모셔가시게 해야지. 이러다 넘어지시기라도 하면 호텔 책임 문제 되잖아요. 중년 부인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우리도 상담받아야 하는데 계속 이러시면 곤란하잖아요. 빨리 좀 처리해 주세요. 그녀는 손목에 명품 시계를 힐끗 보며 덧붙였어요. 우리 시간도 돈인데요. 말순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부부를 돌아봤어요. 그리고 정색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나 치매 아니요. 말순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내 돈 내고 예약하러 왔는데 왜 다들 나를 환자 취급해? 하지만 부부는 말순을 보지 않았어요. 그들은 여전히 최민아와 눈을 마주치며 수군거렸습니다.
마치 말순의 말은 들을 가치가 없다는 듯이요. 중년 부인이 작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저런, 안타깝네. 본인은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나 봐. 옆에 있는 남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인지력이 떨어지면 본인은 모르는 거야. 우리 장모님도 그러셨어. 그때였습니다. 상담실 입구 쪽에서 구두 소리가 들려왔어요.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어요. 2층에서 누군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 호텔을 총괄하는 민석훈 전무였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맞춤 제작한 듯한 네이비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단정했고 회색빛이 도는 머리는 깔끔하게 빗어 넘겨져 있었어요. 손에는 하얀 손수건이 들려 있었습니다. 민 전무가 계단을 내려오다 상담실 쪽을 쳐다봤어요. 그리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는 손수건을 코에 갖다 댔어요. 마치 불쾌한 냄새라도 맡은 것처럼요. 민 전무가 상담실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말순에게 오지 않았어요. 그는 VIP 부부 쪽으로 먼저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90도로 깊이 숙였어요. 김 회장님, 사모님 오셨습니까? 민 전무의 목소리는 공손했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이 신속하게 처리를 못했네요. 그는 손수건을 코에서 떼지 않은 채 말했어요. 로비 공기가 좀 탁하죠? 환기를 제대로 못 시켰나 봅니다. 그 말은 누가 봐도 말순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김 회장 부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네. 전무님, 좀 그렇네요. 중년 부인이 손수건을 꺼내 코를 가렸어요. 저희가 급한 약속이 있어서요. 빨리 상담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민 전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그가 최민아를 쳐다봤습니다. 최 실장, 상황이 어떻게 된 건가? 최민아가 조용히 보고했어요. 전무님, 이 어르신이 8만 원으로 1억 5천만 원짜리 예약을 고집하십니다. 그녀는 데스크 위에 꼬깃꼬깃한 지폐들을 눈짓으로 가리켰어요. 그리고 카드도 2장 다 정지됐고요. 최민아는 잠시 멈췄다가 목소리를 낮춰 덧붙였습니다. 인지 능력이 좀 떨어지시는 것 같습니다. 질문을 해도 제대로 답변을 못하세요. 민 전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안경을 벗어 손수건으로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민 전무가 한숨을 쉬었어요. 이것 참 난처하네. 그리고 말순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민 전무는 손수건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하지만 미간은 여전히 찌푸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말순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아주 상냥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여기 계신 손님들이 어르신을 많이 걱정하십니다. 저희도 어르신 건강이 염려돼서요. 그는 데스크 위에 8만 4천 원을 내려다봤어요. 8만 원은 큰 돈입니다. 정말 큰 돈이에요. 어르신 세대에는 특히 그렇죠. 민 전무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커피 2잔 값입니다. 어르신, 이해하시겠어요? 그가 말순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현실을 좀 아셔야죠. 자녀분들한테 연락해서 같이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은 친절한 조언을 하듯이 말했지만 칼날보다 날카로운 무엇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여기 올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의 자리를 아십시오. 결국 그런 뜻이었습니다. 민 전무는 말순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말순은 그 시선을 받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중년 부인이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쯧쯧 안 됐네요. 정말. 그녀는 무릎 위에 놓인 명품 핸드백을 집어들었어요. 지퍼를 열고 안을 뒤적이더니 지갑을 꺼냈습니다. 가죽 지갑은 반들반들 윤이 났어요. 한 번도 구겨진 적 없는
깨끗한 지갑이었죠. 중년 부인이 지갑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빳빳한 5만 원권 2장을 꺼냈어요. 새 돈이었습니다. 한 번도 접히지 않은 은행에서 막 나온 듯한 지폐였죠. 중년 부인이 말순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말순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중년 부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손녀를 대하듯이요. 이거 가지고 가서 따뜻한 국밥 드세요. 그녀는 말순의 손바닥 위에 지폐 2장을 올려놓았어요. 저희가 드리는 차비라고 생각하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진짜 경찰 와요. 그게 더 망신이잖아요. 안 그래요? 중년 부인의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은 뜻은 분명했어요. 이거 받고 빨리 사라지세요. 우리 시간 낭비하지 말고요. 말순은 손바닥 위에 지폐를 내려다봤습니다. 10만 원이었어요. 말순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년 부인의 손을 정중하게 밀어냈어요. 이 돈 안 받습니다. 말순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거지 동냥하러 온 게 아닙니다. 중년 부인의 미소가 굳었어요. 아니 할머니, 이게 무슨... 민전무가 말을 끊으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안타깝다는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어르신, 호의를 호의로 받으세요. 사모님께서 어르신을 걱정하셔서 드리는 겁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어요. 자존심만 세우신다고 현실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건너편 국밥집이 어르신껜 호텔 뷔페보다 훨씬 속 편하고 좋으실 겁니다. 그 말은 조언처럼 들렸지만 실제로는 조롱이었어요. 당신 같은 사람은 여기 어울리지 않으니 국밥집이나 가세요. 그런 뜻이었습니다. 말순은 민전무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중년 부부도 번갈아 쳐다봤어요. 말순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온화하던 눈빛이 서늘하게 식었어요. 자네들은... 말순이 입을 열었습니다. 옷만 비싼 걸 걸쳤지 마음은 참 가난하구먼. 그 말에 민전무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어요. 뭐라고요? 말순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겉모습이 초라하다고 해서 머리까지 비어 있을 거라고 단정 짓는 게 자네들의 수준인가? 수준. 그 단어가 민전무의 자존심을 긁었습니다. 민전무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그는 피식 웃으며 안경을 벗어 손수건으로 닦기 시작했습니다. 수준이라. 민전무가 안경을 다시 쓰며 말순을 내려다봤어요. 좋습니다, 어르신.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당당하시니 증명해 보시죠. 민전무가 팔짱을 끼며 말을 이었어요. 말로만 부자라고 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현금 1억 5천만 원을 가져오십시오. 그러면 믿어드릴게요. 상담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최미나와 여직원들이 민전무를 쳐다봤어요. 중년 부부도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중년 부부의 남편이 낄낄대며 거들었어요. 그래요, 할머니. 진짜 부자면 보여주세요. 그러면 되겠네요, 뭐. 그는 자신의 부인을 쳐다보며 웃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 사과할게요. 안 그래요, 여보? 중년 부인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전무님, 남자가 민전무를 보며 물었습니다. 이 할머니 진짜 가져오면 어떡하려고요? 설마 그럴 리야 없겠지만. 민전무가 여유롭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선언했어요. 어르신이 만약 진짜 가져오신다면. 민전무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 판단이 틀렸음을 인정하고 제가 전무직함을 내려놓고 오늘 하루 이 정문에서 어르신을 위한 도어맨이라도 서겠습니다. 상담실이 술렁였습니다. 최미나가 놀란 얼굴로 입을 가렸어요. 전무님,
그건 너무 가혹한 농담 아니에요? 여직원 하나가 속삭였습니다. 설마 정말 가져오시겠어요? 중년 부인이 말순을 보며 재미있다는 듯이 웃었어요. 할머니, 들으셨죠? 빨리 가서 돈 가져오세요. 우리 다 기다릴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말순은 그들을 하나하나 쳐다봤어요. 민전무, 최미나, 중년 부부, 여직원들까지요. 그들의 얼굴을 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말순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그 약속? 말순이 상담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여기 계신 사장님, 사모님들이 증인입니다. 딴말하지 마시오. 그 말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전무는 여유롭게 웃고 있었지만 그 눈빛 어딘가에는 미세한 불안감이 스쳤어요. 설마, 아니야. 저 할머니가 1억 5천을 가져올 리 없지. 제정신이 아닌 게 분명해. 중년 부부는 서로를 쳐다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최미나는 데스크 위에 8만 4천 원을 내려다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여직원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진짜 가져오실 것 같아요? 에이, 설마. 카드도 다 막혔는데. 무슨 수로. 그냥 허세 부리시는 거겠지. 말순은 그 모든 시선을 받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데스크 위에 놓인 8만 4천 원을 조용히 집어 주머니에 넣었어요. 말순이 상담실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중년 부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진짜 다시 오시는 거는 아니죠?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그냥 집에 가셔서 푹 쉬세요. 정말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말순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는 말순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허리는 굽었지만 걸음걸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상담실에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전무가 시계를 쳐다봤어요. 이제 겨우 마무리됐네요. 말순이 호텔 회전문을 밀고 나왔습니다. 밖은 추웠어요. 찬바람이 불어와 말순의 낡은 잠바를 스쳤습니다. 말순의 어깨가 조금 처졌어요. 호텔 정문 앞 계단에 서서 말순은 잠시 숨을 고르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회색빛 겨울 하늘이었어요. 뒤편 유리창 너머로 웨딩홀의 로비 안이 보였습니다. 직원 한 명이 아까 말순이 서 있던 자리 근처로 가는 게 보였어요. 손에는 탈취제가 들려 있었습니다. 직원이 공기 중에 탈취제를 뿌렸어요. 그리고 인상을 찌푸리며 손을 휘저었습니다. 마치 나쁜 냄새를 쫓아내듯이요. 옆에 있던 다른 직원이 웃으며 뭐라고 말하는 게 보였어요. 유리창 너머라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입모양만으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그때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말순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손녀 지은이 호텔 옆길에서 뛰어오고 있었어요. 28배 지은은 말끔한 코트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작은 핸드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빗어내린 머리, 단정한 화장, 세련된 차림새였죠. 할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날도 추운데. 지은이 숨을 헐떡이며 말순 앞에 섰어요. 말순이 손녀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너 예식장 예약해 주려고 여기 호텔 갔는데. 말순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돈 8만 원 쥐고 왔다고 거지 취급을 하더구나. 지은의 얼굴이 순식간에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뭐라고요? 지은이 호텔 쪽을 노려봤어요. 사람들이 미쳤나? 손님한테 그게 무슨 짓이야? 지은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할머니, 당장 사과받으러 가요. 제가 가서 다 뒤집어 엎을 거예요. 지은이 당장이라도 호텔 안으로 뛰어들어갈 기세였어요. 하지만 말순이 지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참거라. 말순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어요.
소리 지르고 싸우면 똑같은 사람 되는 거야. 할머니가 알아서 할 방법이 있단다.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이 그 정도 돈 없는 집 아니잖아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바보같이 당하고만 계세요? 속상하게 진짜. 말순이 지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속상하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 말순이 조용히 말했어요. 하지만 화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단다. 말순이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폴더폰이었어요. 화면은 작았고 겉면은 스크래치 투성이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거의 쓰지 않는 구형 휴대폰이었죠. 하지만 말순이 그 폴더폰을 펼치는 순간 뭔가가 달라졌어요. 말순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온화하던 눈빛이 사라지고 차갑고 냉철한 눈빛이 떠올랐어요. 그래, 이제 보여줘야지. 말순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진짜가 뭔지. 말순이 단축번호 1번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한 번 울리고 바로 연결됐어요. 장 실장인가? 말순의 목소리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담담하고 온화하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낮고 위험 있고 명령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지금 당장 현금 1억 5천만 원 준비하게. 가방에 깔끔하게 담아서 오게. 수화기 너머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예, 회장님. 즉시 준비하겠습니다. 말순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법무팀장, 인사팀장 대동해서 호텔 정문으로 집합해. 말순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어요. 이 호텔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어. 수화기 너머로 남자의 우렁찬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출발하겠습니다. 그 소리는 폴더폰의 작은 스피커 밖으로도 새어나왔어요. 옆에 서 있던 지은의 귀에도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지은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어요. 회장님? 지은이 말순을 쳐다봤습니다. 할머니, 방금 전화 받은 사람이 회장님이라고 한 거예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머니, 누구랑 통화한 거예요? 말순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폴더폰을 접어 주머니에 넣으며 지은을 돌아봤어요. 지은은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평소 할머니 집에 자개장이나 도자기 같은 비싼 물건들이 있는 건 알았어요. 집안이 넉넉한 건 짐작했지만 할머니가 정확히 무슨 일을 하시는지는 잘 몰랐습니다. 지은에게 할머니는 그냥 자상하고 따뜻한 할머니였을 뿐이에요. 하지만 방금 들은 목소리, 방금 본 눈빛은 전혀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말순이 지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리고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지은아. 말순의 목소리는 다시 온화해졌어요. 할머니가 누군지 오늘 똑똑히 보여주마. 말순이 호텔 쪽을 쳐다보며 덧붙였습니다. 들어가서 제일 비싼 밥 먹을 준비나 하거라. 지은은 할머니를 멍하니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30분이 흘렀습니다. 호텔 정문 앞 도로에서 낮고 묵직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어요. 검은색 최고급 세단 10대가 일렬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비상등은 켜지 않았어요. 그저 미끄러지듯 조용히 하지만 압도적으로 진입했습니다. 차들은 정확한 간격을 유지하며 호텔 정문 앞에 멈춰 섰어요. 마치 군대의 행진처럼 일사불란했고 그 침묵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위압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차 문이 열릴 때조차 소리가 거의 나지 않았어요. 묵직하고 고급스러운 침묵이었죠. 최고급 차량들만이 가진 그런 정숙함이었습니다. 로비 안에서 잡담을 나누던 도어맨과 벨보이들이 화들짝 놀라 창밖을 쳐다봤어요. 뭐야, 저거? 한 직원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던 다른 직원이 찻잔을 황급히 내려놓았어요.
오늘 본사 감사 떴어? VIP 방문 일정 없었는데? 모르겠는데? 아무 공지도 없었잖아. 직원들 사이에 긴장감이 퍼졌습니다. 한 벨보이가 황급히 재킷을 여미며 정문으로 뛰어나갔어요. 빨리 정렬해.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서. 직원들이 우왕좌왕하며 입구 양쪽에 줄을 섰습니다. 평소 훈련받은 대로 자세를 바로잡고 미소를 지으려 애썼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2층 라운지에서는 민전무와 최민아가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민전무는 여유롭게 찻잔을 들고 창밖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까 그 할머니 일은 이미 까맣게 잊은 듯 했어요. 저 할머니 정말 돈 가지러 갔을까요? 최민아가 웃으며 물었어요. 설마요. 그냥 집에 가셨겠죠. 민전무가 피식 웃으며 대답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검은 세단들이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민전무의 웃음이 뚝 멈췄습니다. 뭐지? 그가 찻잔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창가로 바짝 다가갔어요. 최민아도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에 섰습니다. 민전무가 미간을 찌푸리며 안경을 벗어닦기 시작했어요. 불안할 때 나오는 그의 버릇이었습니다. 최 실장, 오늘 무슨 회장님 시찰 일정이라도 있었나? 최민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전혀 없는데요. 제가 여기 다니는 동안 한 번도 회장님 시찰은 없었어요. 민전무가 안경을 다시 쓰며 창밖을 가리켰어요. 저 차 번호판 봐. 우리 그룹 임원들 전용 차인데? 그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최민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녀도 차 번호판을 확인했어요. 민전무 말이 맞았습니다. 저 차들은 분명 대명그룹 임원 전용 차량이었어요. 설마 감사팀인가요? 최민아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차 문들이 일제히 열렸어요. 그리고 정장을 칼같이 차려입은 건장한 남자들이 하차하기 시작했습니다. 1명, 2명, 3명. 계속해서 사람들이 내렸어요. 30명이 넘는 남자들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들은 일반 수행원이 아니었어요. 그룹의 핵심 임원진이었죠. 법무팀장, 인사팀장, 감사팀장. 날카로운 눈빛, 단정한 자세, 흐트러짐 없는 복장. 그들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포스가 호텔 정문을 압도했습니다. 민전무가 손수건을 꺼내 목덜미에 땀을 닦았어요. 뭐지? 대체 무슨 일이? 최민아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어요. 임원들이 호텔 입구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문 옆 벤치 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아까 쫓아낸 말순이 앉아있는 바로 그 벤치였습니다. 아니, 최민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전무님, 저 사람들. 그녀의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저 사람들 설마. 아까 그 할머니 쪽으로 가는데요? 민전무는 손수건으로 이마의 땀을 계속 닦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에이, 설마. 그는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냥 벤치에 누가 있어서 비키라고 하는 거겠지. 민전무가 고개를 저었어요. 저런 꼬질꼬질한 노인이가 임원분들과 무슨 상관이겠어. 우연이야, 우연. 저 할머니 옆에 있는 젊은 여자한테 가는 거 아닐까?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벤치 앞.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남자들이 우르르 다가오자 손녀 지은이 겁을 먹고 말순 앞을 막아섰어요. 할머니, 저 사람들 뭐야?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 아까 호텔에서 보낸 깡패들 아니야? 지은이 핸드폰을 꺼내며 다급하게 말했어요. 내가 경찰 부를게. 할머니 뒤로 가세요. 지은이 핸드폰 화면을 열려하자 말순이 지은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다, 지은아.
말순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할머니 사람들이야. 네. 지은이 고개를 돌렸을 때였습니다. 장 실장을 필두로 한 임원 30명이 지은을 지나쳐 벤치에 앉은 말순 앞에 일렬로 섰어요. 그리고 일사불란하게 허리를 90도로 꺾으며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30명의 목소리가 한꺼번에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합창처럼 정확하고 힘찼어요. 지은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입이 떡 벌어진 채 옆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머니 앞에서 30명이 넘는 정장 입은 남자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이게 현실인가 꿈인가? 지은은 자신의 볼을 꼬집어 보고 싶었습니다. 2층 창가. 최미나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심장이 발밑으로 쿵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말도 안 돼. 최미나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진짜라고? 저 할머니가. 진짜? 그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아까 그 카드가. 최미나는 떠오르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단말기에 카드를 꽂았을 때 나온 오류 메시지. IC 칩 손상. 그리고 장기 미사용 정지. 정지된 게 아니라 최미나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한도가 없어서 오류가 난 건가? 뭐지? 불안한 예감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등 뒤로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어요. 옆에 서 있던 민전무도 창에 손을 짚고 있었습니다. 뭐가 뭔지 알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말순에게 인사를 마친 장 실장이 말순의 낡은 잠바를 살폈습니다. 혹시 먼지가 묻었을까 조심스럽게 손으로 털어냈어요. 회장님, 호출하신 법무팀, 인사팀, 감사팀 전원 도착했습니다. 장 실장이 공손히 보고했습니다. 늦어서 송구합니다. 말순이 손을 저었어요. 아니야, 빨리 왔네. 말순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호텔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씁쓸했어요. 장 실장, 말순이 조용히 물었어요. 자네 기억나나? 내가 15년 전에 이 건물 얼마 주고 샀었지? 장 실장이 즉시 대답했습니다. 예, 회장님. 당시 2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어요. 다들 무리한 투자라고 말렸지만 회장님 안목 덕분에 현재는 감정가만 8천억 원이 넘는 그룹의 핵심 자산이 되었습니다. 말순이 혀를 찼습니다. 8천억이면 뭐하나. 말순의 목소리에는 한탄이 묻어 있었어요. 8만 원 준 손님 하나 귀하게 못 여기는 깡통이 되어버렸는데 말순이 호텔 건물을 씁쓸하게 바라봤습니다. 내 눈엔 지금 8천억이 아니라 800원짜리 싸구려로 보이는구나. 장 실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말순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말순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조금 뻐근했지만 허리는 곧게 펴졌어요. 그리고 손녀 지은을 돌아보며 윙크를 한번 보냈어요. 지은은 여전히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입을 다물지 못한 채 할머니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말순이 장 실장에게 말했어요. 자, 가자. 말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싼 쓰레기통, 청소하러 가자고. 장 실장이 손짓으로 임원들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임원들이 말순의 양옆과 뒤를 호위하며 섰습니다. 말순을 선두로 30명이 넘는 임원들이 호텔 로비를 향해 걸어갔어요. 아까의 초라한 노인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가 말순에게서 뿜어져 나왔어요. 낡은 잠바를 입고 있었지만 그 누구보다 당당했습니다. 지은은 멍하니 그 뒤를 따랐습니다. 회전문이 열렸습니다. 말순이 로비 안으로 들어섰어요. 그 순간 로비에 흐르던 우아한 클래식 음악 소리마저 묻혀버렸습니다.
무거운 침묵과 긴장감이 로비를 가득 채웠어요. 도어맨들이 정렬해 서 있었지만 누구에게 인사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했습니다. 낡은 잠바의 노인? 아니면 뒤따르는 정장 입은 임원들? 직원들은 너무 놀라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어요. 말순이 로비 중앙에 섰습니다. 샹들리에 불빛이 말순을 비췄어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전무가 2층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어요.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고 안경이 콧등에서 미끄러질 정도였습니다. 그의 손은 난간을 꽉 쥐고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없어서 계단을 내려오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습니다. 민전무는 로비 중앙에 서 있는 말순을 향해 비틀거리며 걸어갔어요. 아니, 어르신. 민전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외부인을 이렇게 대동하시고... 그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목구멍이 바싹 마른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장 실장이 민전무 앞을 거대한 산처럼 막아섰어요. 장 실장이 낮지만 천둥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석훈 전무. 그 목소리는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의전이 이게 뭔가? 장 실장이 민전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대명그룹 신말순 총괄 회장님이시다. 예의를 갖추게. 그 순간 로비에 있던 모든 소음이 진공 상태처럼 사라졌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누군가의 호흡 소리조차 들릴 정도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전무와 최민아는 입을 떡 벌린 채 숨쉬는 것도 잊었습니다. 회장님. 그 단어가 뇌리를 강타했어요. 민전무의 다리에서 힘이 쭉 빠졌습니다. 무릎이 꺾일 것 같았어요. 그는 옆에 있는 기둥을 붙잡아야 했습니다. 최민아는 벽에 기대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로비에 있던 다른 고객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이라고? 대명그룹 회장님? 저 할머니가? 그때였습니다. 수행원 한 명이 앞으로 나왔어요. 손에는 검은색 가죽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007 가방이라 불리는 현금을 운반하는 전용 가방이었죠. 수행원이 로비 중앙 테이블 위에 가방을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어요. 철컥. 자물쇠가 열리는 소리가 정적 속에서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가방 뚜껑이 천천히 열렸어요. 그 안에는 빳빳한 신권 지폐들이 정갈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1억 5천만 원. 오차 하나 없이 정확하게 담긴 돈이었어요. 만원권 지폐들이 깔끔하게 묶여 있었고 은행 봉인 스티커가 그대로 붙어 있었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VIP 고객들도 직원들도 모두가 그 가방을 쳐다봤어요. 압도적인 시각적 충격이었습니다. 아까 데스크 위에 놓였던 꼬깃꼬깃한 8만 4천 원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말순이 천천히 민전무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전무의 코앞에 섰습니다. 말순의 키는 작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민전무보다 훨씬 커 보였습니다. 말순이 조용히 그러나 서늘하게 말했어요. 자니가 원하던 현금일세. 말순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로비 구석구석까지 들렸습니다. 자네는 이 돈 냄새는 향기롭고 가난한 사람의 냄새는 역겨운가? 민전무가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말순이 돈가방을 가리켰습니다. 이 돈도 결국 누군가의 땀이야. 노동의 결과물이지. 그런데 자네는 그 가치를 옷과 가방으로 판단했어. 말순이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호텔리어의 제일 덕목이 뭔지 아나? 민전무가 입술을 떨며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말순이 대신 대답했어요. 차별 없는 환대야. 손님이 누구든 어떤 옷을 입었든 얼마를 쓰든 똑같이 존중하는 거지.
말순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옷차림으로 손님 급을 나누고 돈 없다고 모욕을 주는 게 자니가 말한 격조인가? 말순이 잠시 멈췄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건 격조가 아니야. 졸부근성일 뿐이지. 돈 있으면 대접받고 없으면 개처럼 쫓아내는 게 무슨 품격인가? 민전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말순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자네는 사람을 볼 줄 모르네. 겉모습만 보고 속을 보지 못해. 그래서 8천억짜리 호텔을 800원짜리 싸구려 호텔로 만들어버린 거야. 민전무의 무릎이 조금씩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말순이 몸을 돌려 최미나를 바라봤습니다. 최미나는 벽에 등을 기댄 채 덜덜 떨고 있었어요. 얼굴은 눈물범벅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네. 말순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8만 원을 쥐고 온 손님은 손님이 아닌가? 최미나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말순이 천천히 최미나에게 다가갔습니다. 내가 자네에게 묻겠네. 돈이 많으면 손님이고 적으면 손님이 아닌가? 최미나의 입술이 떨렸지만 대답하지 못했어요. 말순의 눈빛이 잠시 부드러워졌습니다. 연민이 어려 있었어요. 그 8만 원이 누군가에겐 전 재산일 수도 있고 평생 모은 돈일 수도 있어. 말순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귀한 마음일 수도 있단 말이야. 손녀 결혼식 해주고 싶어서 떨리는 손으로 꺼낸 돈인데. 말순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그걸 비웃고 손소독제 뿌리고 탈취제 뿌리는 게 자니가 배운 서비스인가? 최미나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흐느꼈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말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자네는 서비스직을 할 자격이 없네. 사람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대접하겠나? 로비가 숙연해졌습니다. 누구도 감히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그때였습니다. 로비 구석에서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VIP 중년 부부였습니다. 아까 말순에게 10만 원을 쥐어주려던 그 부부요. 남편은 계속 헛기침을 하며 출구 쪽을 쳐다봤고 부인은 명품 가방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말순이 그들을 정확히 지목했어요. 거기 두 분. 말순의 목소리에 부부가 얼어붙었습니다. 아까 저한테 국밥이나 사 먹으라고 적선하셨죠? 부부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졌어요. 사람을 겉만 보고 치매 노인 취급하시더니 지금은 왜 눈을 피하십니까? 말순이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자선은 베푸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시혜가 아니라 존중이지. 말순이 부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진정한 부자는 돈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타인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명품 걸치고 있다고 품격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말순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부끄러운 줄 아세요. 부인이 가방으로 얼굴을 더 가렸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로비에 있던 다른 고객들과 직원들이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순의 말은 하나하나가 다 맞는 말이었어요.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목에서 꿀꺽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말순이 다시 민전무를 돌아봤습니다. 민전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안경 너머로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자, 이제 말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훈계는 이만하면 됐고 말순이 테이블 위에 가방을 가리켰어요. 이제 자니가 약속을 지킬 차례네. 민전무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말순이 눈을 가늘게 뜨며 덧붙였어요. 설마 전무라는 사람이 거짓말쟁이는 아니겠지? 민전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덜덜 떨며 서 있을 뿐이었어요. 민전무가 창백해진 얼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어요. 회장님, 송구합니다. 그는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우리 호텔의 격조를 지키고자 외부인의 출입을 관리하다 보니 실수가 있었습니다. 끝까지 포장하려는 변명이었어요. 격조, 관리 실수라는 단어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비겁한 말이었습니다. 말순이 민전무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러나 힘있게 말했어요. 민전무. 말순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자니가 말하는 격조가 뭔가? 말순이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비싼 옷 입은 사람에게는 고개 숙이고 허름한 사람에게는 모욕을 주는 게 격조인가? 민전무가 입술을 떨었지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말순이 목소리를 조금 높였어요. 격조는 겉모습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오는 거야. 자네는 그걸 거꾸로 알고 있었어. 말순이 잠시 멈췄다가 계속 말했습니다. 진정한 호텔리어라면 손님의 지갑이 아니라 마음을 먼저 헤아려야지. 말순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네는 기본을 잊었어. 아니, 처음부터 배우지 못했는지도 모르겠구먼. 민전무의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졌어요. 말순이 천천히 로비를 둘러봤습니다. 직원들 한 명 한 명과 눈을 마주쳤어요. 벨보이, 프런트 직원, 레스토랑 웨이터까지요. 직원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땀을 흘리며 말순의 시선을 피했어요. 말순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직원분들, 모든 직원이 말순을 쳐다봤어요. 숨소리조차 죽인 채 말순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잘 들어두게. 말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손님은 옷이 아니라 마음으로 오는 거야. 어떤 옷을 입었든 얼마를 쓰든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은 이 일을 할 자격이 없어. 말순이 샹들리에를 올려다봤습니다. 이 호텔이 아무리 화려해도 이 샹들리에가 아무리 비싸도 손님을 무시하는 순간 그건 그냥 빈 껍데기일 뿐이야. 로비가 숙연해졌습니다. 아무도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누군가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전무와 최민아가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민전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희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선처해 주십시오. 그의 이마가 바닥에 닿을 정도로 깊이 숙였습니다. 최민아는 울먹이며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녀의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화장이 번진 얼굴, 떨리는 어깨, 그녀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말순이 잠시 로비를 둘러봤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고급스러운 대리석 바닥, 세련된 가구들. 하지만 그 안을 채우고 있던 건 차가운 공기뿐이었어요. 돈은 있지만 마음이 없는 공간. 말순이 곁에 선 장 실장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 실장. 예, 회장님. 말순의 눈빛이 단호해졌어요. 당분간 호텔 영업을 중단하게. 그 말에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영업 중단. 그 단어가 공기를 얼렸어요. 직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누군가는 입을 가리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어요. 영업 중단이라니. 말도 안 돼. 작은 속삭임들이 로비를 채웠습니다. 말순이 계속 말했어요. 지금 이 상태로는 손님을 모실 자격이 없어. 말순이 직원들을 돌아봤습니다. 돈벌이가 먼저가 아니야. 사람이 먼저야. 말순의 목소리가 더욱 단호해졌어요. 전 직원 서비스 마인드 교육부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말순의 목소리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었어요. 손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진정한 환대가 뭔지 기본부터 다시 배우게. 말순이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내가 됐다 할 때까지 문 닫고 정비하도록 해. 장 실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어요. 우리 월급은 어떻게 돼요? 교육기간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불안한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말순이 무릎 꿇은 두 사람을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자네들 거취는. 말순이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규정대로 처리될 걸세. 내가 할 말은 여기까지네. 그때였습니다. 뒤에 서 있던 감사팀장이 앞으로 나왔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냉철한 인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태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눈빛이 빛났어요. 감사팀장이 민전무와 최미나 앞을 가로막았어요. 회장님 말씀처럼 호텔은 당분간 영업 중단을 하겠습니다. 감사팀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전체적인 시스템과 서비스 교육을 정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민전무와 최미나를 번갈아 쳐다봤어요. 그리고 민석훈 전무님, 최미나 실장님. 감사팀장이 잠시 멈췄다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두 분 포함 모든 직원들은 그동안의 고객, 응대 내역과 복무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해 전면 감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감사 실행. 그 말에 두 사람은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민전무는 바닥을 짚은 손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최미나는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로비에 있던 다른 직원들도 공포에 질렸어요. 누군가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도 잘렸나요? 감사받으면 어떻게 돼요? 공포와 불안이 로비를 가득 채웠습니다. VIP 중년 부부는 이미 로비 밖으로 도망치듯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말순이 돌아서려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민전무를 돌아보며 차분하게 한마디를 남겼어요. 아, 가기 전에. 민전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어요. 약속은 지키고 가게. 도어맨 말이야. 민전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말순이 부드럽게 덧붙였습니다. 벌을 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문을 열어주며 들어오는 손님의 표정을 한번 잘 살펴보게. 말순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가난한 사람, 부자, 노인, 젊은이 모두가 똑같은 마음으로 이 문을 통과한다는 걸 느껴보게. 말순이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그게 자니가 놓친 진짜 공부가 될 걸세. 민전무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는 천천히 재킷을 벗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상징하던 비싼 네이비 재킷이었어요. 명품 브랜드 로고가 안감에 박혀 있었습니다. 민전무는 재킷을 옆 의자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셔츠 차림으로 회전문 앞으로 걸어갔어요. 걸음걸이는 비틀거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민전무가 회전문 앞에 섰어요. 마침 손님 한 명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중년 남성이었어요. 평범한 점퍼에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민전무는 울먹이는 얼굴로 허리를 깊이 숙여 문을 열어줬어요. 어서 오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손님은 놀란 표정으로 민전무를 쳐다봤어요. 아, 감사합니다. 손님이 들어갔습니다. 민전무는 그대로 문 앞에 서서 다음 손님을 기다렸어요. 그 모습은 처량했지만 동시에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뒤늦은 후회와 각성이 묻어났어요. 말순은 그 모습을 잠시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손녀 지은의 손을 잡았어요. 지은아, 말순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배고프다. 밥 먹으러 가자. 지은은 여전히 멍한 표정이었어요.
할머니, 진짜 대단하세요. 말순이 지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야.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란다.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갔어요. 말순의 걸음걸이는 여전히 느렸지만 당당했습니다. 로비에 남은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어요. 회전문 앞에서는 민전무가 다음 손님을 위해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여전히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여름이었어요. 낡고 시끌벅적한 재래시장 공영 주차장. 뙤약볕이 아스팔트를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공기는 뜨겁게 일렁거렸고 땅에서 올라오는 열기가 발바닥을 찢었어요. 경적 소리, 상인들의 호객 소리, 손님들의 흥정 소리가 뒤섞여 시끄러웠습니다. 그 한가운데 형광조끼를 입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민석훈이었습니다. 1년 전 호텔 전무였던 그 사람이요. 하지만 지금의 그는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얼굴은 까맣게 탔고 목에는 땀에 젖은 수건이 둘러져 있었어요. 형광조끼는 땀으로 얼룩져 있었고 운동화는 먼지투성이었습니다. 그는 입에 호루라기를 물고 있었어요. 차 한 대가 주차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어요. 양옆으로 빼곡히 차들이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운전자가 창문을 내리고 소리쳤어요. 아저씨, 빨리 좀 합시다. 급해요. 민석훈이 웃으며 손을 들었습니다.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는 뛰어가서 옆 차와의 간격을 확인하고 손으로 신호를 보냈어요. 이쪽으로 천천히 오세요. 조금만 더. 스톱? 차가 무사히 주차됐습니다.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며 투덜거렸어요. 진짜 좁네. 나올 때 힘들겠어. 민석훈이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제가 나올 때 도와드릴게요. 편하게 장보고 오세요. 운전자는 대답 없이 가버렸습니다. 민석훈은 이마의 땀을 손등으로 닦았어요. 그때였습니다. 벤츠 한 대가 주차장 입구로 들어왔어요. 최신형 모델이었습니다. 번쩍이는 차체, 검은색 광택. 차가 민석훈 앞에 멈췄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26쯤 되어 보이는 젊은 남자가 내렸어요. 명품 선글라스, 화려한 시계, 세련된 옷차림. 젊은 남자가 민석훈을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코웃음을 쳤어요. 아저씨, 발렛 안 돼요? 민석훈이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는 셀프 주차장입니다. 젊은 남자가 혀를 찼습니다. 귀찮게. 그럼 아저씨가 대신 주차해줘요. 그는 차 키를 민석훈에게 던졌어요. 키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빨리 주차하고 와. 옷 버리게 생겼네. 젊은 남자는 그렇게 말하고는 시장 안으로 걸어갔습니다. 민석훈은 땅에 떨어진 키를 주워들었어요. 그 순간 과거의 자신이 보였습니다. 호텔에서 할머니를 무시하던 자신의 모습이요. 민석훈은 잠시 키를 쥔 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에 올라타며 중얼거렸어요. 괜찮아. 이것도 내가 배워야 할 공부야. 그는 조심스럽게 벤츠를 주차 공간에 넣었습니다. 완벽하게 흠집 하나 내지 않고요. 차에서 내려 다시 주차장 입구로 돌아왔을 때 민석훈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시장 한 구석 그늘. 거기에 두 사람이 서 있었어요. 신말순과 손녀 지은이었습니다. 그들은 민석훈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지은이 할머니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 민전무님, 진짜 많이 변했네요. 지은의 눈에는 놀라움이 어려 있었어요. 옛날엔 콧대 엄청 높았잖아요. 저렇게 당하고도 웃을 수 있다니. 말순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사람은 바닥을 쳐봐야 알지.
높은 곳에만 있으면 아래가 안 보이는 법이야. 그때였습니다. 주차장 구석에서 노인 한 분이 비틀거리고 있었어요. 80이 넘어 보이는 할아버지였습니다. 무거운 배추망을 짊어지고 있었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중심을 잃고 넘어질 뻔했습니다. 민석훈이 그 모습을 봤어요. 그는 주저하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어르신, 위험하세요. 민석훈이 할아버지를 부축하고 배추망을 번쩍 들어 올렸어요. 제가 옮겨드릴게요. 어디까지 가세요? 할아버지가 고마워하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고맙네. 저기 트럭까지만. 민석훈은 무거운 배추망을 어깨에 메고 천천히 걸었어요. 할아버지를 부축하며 조심조심 걸음을 맞췄습니다. 천천히 가세요. 넘어지시면 안 돼요. 트럭까지 배추망을 옮긴 후 민석훈은 또다시 깊이 인사했어요. 조심히 가세요, 어르신. 할아버지가 주름진 손으로 민석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네, 젊은이. 덕분에 큰일 날 뻔했어. 민석훈이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은 1년 전 호텔에서는 볼 수 없었던 진심 어린 웃음이었습니다. 민석훈이 주차장 입구로 돌아서려는데 주차장 관리사무소에서 동료가 소리쳤어요. 어이, 민씨. 이제 밥 먹고 와. 민석훈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네, 알았어요. 안 그래도 아침부터 바쁘게 움직였더니 배고파 죽겠어요. 그가 관리사무소 쪽으로 걸어가는데 누군가와 눈이 마주쳤어요. 신말순 회장이었습니다. 민석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황해서 모자를 벗고 땀에 젖은 조끼를 주섬주섬 여미려 했어요. 하지만 이내 멈췄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어요. 대신 모자를 가슴에 대고 말순에게 다가가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건강하셨습니까? 말순이 민석훈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까맣게 탄 얼굴, 땀에 젖은 옷, 먼지 묻은 신발. 하지만 그의 눈빛은 1년 전보다 훨씬 맑았습니다. 말순이 조용히 웃었어요. 점심시간이지? 밥이나 먹자. 민석훈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네. 시장통에 국밥집 있지? 거기 가자고. 말순이 앞서 걸어갔습니다. 민석훈은 멍하니 서 있다가 황급히 뒤를 따랐어요. 시장 안쪽 허름한 국밥집, 플라스틱 의자와 낡은 테이블, 벽에는 메뉴판이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말순과 지은, 민석훈이 테이블에 앉았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뭐 드릴까요? 말순이 대답했어요. 국밥 3개요.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이 나왔습니다. 민석훈은 숟가락을 들지 못했어요. 송구스러워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중년 남자가 민석훈을 알아봤어요. 아저씨. 민석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까 주차 도와주신 분 아니에요? 너무 친절하셔서 고맙더라고요. 중년 남자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민석훈도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천만에요. 맛있게 드세요. 말순이 그 모습을 지켜보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민석훈이 다시 테이블로 시선을 돌렸을 때 말순이 그의 국밥에 깍두기를 얹어주고 있었습니다. 들어. 말순이 조용히 말했어요. 일한 뒤엔 밥이 보약이야. 민석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어요. 국밥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뜨겁고 구수하고 따뜻했어요. 민석훈은 울컥했습니다. 회장님.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호텔에선 향수 냄새가 품격인 줄 알았습니다. 민석훈이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땀 냄새 맡으며 일해보니 제가 얼마나 껍데기만 화려한 가짜였는지 알겠습니다.
눈물이 뚝 떨어져 국밥에 번졌어요. 진짜는 겉이 아니라 속이더군요. 저는 평생 겉만 보고 살았습니다. 말순이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본론을 꺼냈어요. 자네, 우리 신입사원 연수원으로 오게. 민석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거기서 서비스 예절을 가르쳐. 민석훈이 황급히 고개를 저었어요. 저 같은 해고자가 감히. 안 됩니다. 제가 무슨 자격으로. 말순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실패를 모르는 사람은 오만해지기 쉽지. 말순이 민석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바닥을 쳐본 자네만이 가르칠 수 있는 진짜 겸손이 있어. 말순이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그걸 후배들에게 알려주게. 호텔리어의 진짜 품격이 뭔지 말이야. 민석훈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국밥 위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민석훈은 그렇게 울면서 국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민석훈과 헤어진 후 말순과 지은이 시장 골목을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말순이 지은에게 말했습니다. 국밥을 먹었으니 입가심하러 가야지. 너희 젊은 얘들은 이럴 때 카페를 가지. 나도 한번 가보자고. 말순이 공기를 들이마시며 덧붙였어요. 근처에 커피 볶는 냄새가 좋더구나. 지은은 할머니가 이미 갈 곳을 정해두었음을 눈치챘습니다. 조용히 따라가기로 했어요. 시장 입구 건너편에 프랜차이즈 카페가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라 인근 사무실 직원들로 북적였어요. 커피 기계 소리, 우유 거품 만드는 소리, 주문하는 손님들의 목소리가 뒤섞여 정신이 없었습니다. 노동의 현장이었어요. 말순과 지은이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카운터 안쪽에서 누군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최민아였습니다. 1년 전 호텔 예약 실장이었던 그녀요. 하지만 지금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머리는 질끈 묶여 있었고 화장기는 전혀 없었어요. 이마와 콧등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앞치마에는 커피 얼룩이 여기저기 묻어 있었어요. 손가락에는 데일밴드가 감겨 있었습니다. 뜨거운 우유 거품기에 데었는지 밴드가 꼬질꼬질했어요. 과거 호텔에서의 화려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손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주문을 처리하고 컵을 닫고 커피를 내렸습니다. 성실히 자신의 몫을 해내고 있었어요. 아메리카노 2잔, 바닐라 라떼 1잔 나갑니다. 최민아가 주문을 외치며 컵을 카운터에 올려놓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젊은 여성 손님 하나가 카운터로 다가왔어요. 26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녀가 카페라떼 컵을 카운터에 내려놓았어요. 저기요, 아줌마.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라떼 거품이 너무 거칠잖아요. 다시 해줘요. 최민아가 고개를 들었어요. 순간 1년 전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호텔 데스크에서 말순에게 했던 그 무시, 그 차가운 시선. 최민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표정을 굳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즉시 허리를 90도로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고객님. 최민아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다시 부드럽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컵을 받아들고 정성껏 다시 우유 거품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젊은 여성은 팔짱을 끼고 기다렸습니다. 최민아는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라떼를 완성했어요. 고객님, 다시 만들어 드렸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젊은 여성이 한 모금 마시고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감사 인사도 없었어요. 최미나는 그 뒷모습을 보며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구석 테이블. 지은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말순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할머니에게 차분하게 물었어요. 할머니, 알고 오신 거죠? 지은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 실장님, 예전엔 정말 미웠는데 저렇게 땀 흘려 일하는 걸 보니 마음이 좀 복잡하네요. 단순한 비난이 아니었어요. 사람의 변화를 지켜보는 성숙한 시선이었습니다. 말순이 지은의 손등을 토닥였어요. 그리고 나직하게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지은아. 말순의 목소리는 낮고 울림이 있었어요. 진정한 복수가 뭔지 아느냐? 지은이 할머니를 쳐다봤습니다. 말순이 계속 말했어요. 상대를 짓밟아 없애는 건 하수나 하는 짓이다. 말순이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스스로 부끄러움을 알게 하고 내 사람으로 만들어서 갚게 하는 것. 그게 진짜 이기는 거란다. 말순이 카운터 쪽을 바라봤어요. 저 사람은 지금 그 빚을 갚을 준비가 된 거야. 손님이 조금 빠졌습니다. 말순이 자리에서 일어나 카운터로 다가갔어요. 따뜻한 유자차 2잔 주게. 진하게 타서. 어딘가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최미나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말순을 봤습니다. 순간 최미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손에 들고 있던 샷 잔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회장님, 여길 어떻게... 최미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녀가 황급히 카운터 밖으로 나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말순이 눈짓으로 제지했어요. 일하는 중이잖나. 소란 피우지 말고 차나 내오게. 최미나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리고 정성껏 유자차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뜨거운 물을 붓고 유자청을 넣고 꿀을 더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어요. 잠시 후 최미나가 쟁반을 들고 테이블로 왔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차를 내려놓았어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회장님, 최미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는 제가 눈이 멀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여기서 바닥부터 다시 배우며 유니폼의 무게가 권력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걸 뼈저리게 알았습니다. 지은이 최미나를 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실장님, 많이 변하셨어요. 최미나가 지은을 돌아봤습니다. 맞아요. 최미나가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정말 최악이었어요.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얼굴이 화끈거려요. 말순이 유자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명함을 올려놓았어요. 미나 양. 최미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말순이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재단에서 독거노인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를 크게 열 생각이야. 최미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자니가 거기 총괄 매니저를 맡아줘. 최미나가 놀라 입을 가렸어요. 저 같은 사람이 감히. 말순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돈 많은 VIP 비위 맞추는 건 누구나 해. 말순이 최미나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하지만 가난하고 외로운 노인들을 호텔 귀빈처럼 모시는 건 아무나 못하지. 말순이 잠시 멈췄다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뉘우친 자네라면 할 수 있을 거야. 말순이 명함을 밀어주었어요. 가서 밥 굽는 노인들 업계 살뜰히 챙겨. 그게 자니가 내게 갚을 속죄야. 최미나는 명함을 떨리는 손으로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품었어요. 고개를 깊이 숙이며 흐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최미나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떨렸어요. 어르신들을 제 부모님보다 더 귀하게 모시겠습니다. 평생 그 마음으로 일하겠습니다. 말순은 더 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지은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이 카페를 나섰어요. 말순의 뒷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 거대해 보였습니다. 최민아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계속 울었어요. 손님들이 쳐다봤지만 그녀는 멈추지 못했습니다. 가슴에 품은 명암이 뜨거웠어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대명그룹 신입사원 연수원. 수백 명의 신입사원이 앉아있는 대강당이었어요. 천장은 높았고 앞쪽 무대에는 프로젝터 스크린이 걸려 있었습니다. 신입사원들은 저마다 기대와 긴장이 섞인 표정으로 앞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단상에 한 남자가 올라섰습니다. 민석훈이었어요. 예전의 명품 정장은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단정한 회색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요. 가슴에는 서비스 교육 담당 민석훈이라는 명찰이 달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고 당당했습니다. 과거의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었고 대신 평온함과 진정성이 묻어났어요. 민석훈이 단상 위를 천천히 걸으며 신입사원들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칠판으로 다가갔어요. 분필을 집어들고 꾹꾹 눌러 썼습니다. 도어맨의 마음가짐. 신입사원들이 웅성거렸어요. 도어맨이요? 우리가 배울 내용인가? 좀 이상한데. 민석훈이 돌아서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여러분, 민석훈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저는 한때 호텔 총괄 전무였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신입사원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실패한 호텔리어였습니다. 민석훈이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손님의 옷차림을 보고 문을 열어줄지 말지 결정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부끄러움이 묻어 있었어요. 비싼 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고개를 숙이고 허름한 사람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민석훈이 신입사원들을 한 명 한 명 쳐다봤어요. 어느 날 한 할머니가 호텔에 오셨습니다. 낡은 잠바에 검정 비닐봉지를 들고 계셨죠. 민석훈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저는 그분을 거지 취급했습니다. 손소독제를 뿌리고 탈취제를 뿌렸죠. 강당이 숙연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 그룹의 총괄 회장님이셨습니다. 누군가 숨을 크게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석훈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그리고 시장 주차장에서 일하게 됐죠.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진짜를 배웠습니다. 민석훈의 눈빛이 빛났어요. 가장 낡은 트럭을 탄 분이 가장 정중하게 인사한다는 것을요. 무거운 짐을 든 노인을 도와드렸을 때 받는 진심 어린 감사가 얼마나 따뜻한지도 알았습니다. 강당에 정적이 흘렀어요. 민석훈이 진심 어린 눈빛으로 후배들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그의 목소리는 울림이 있었어요. 서비스의 시작은 고객의 지갑을 보는 게 아니라 들어오는 발걸음을 살피는 것입니다. 민석훈이 칠판을 두드렸습니다. 도어맨의 마음가짐. 그게 바로 모든 서비스의 출발점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부디 저처럼 껍데기만 화려한 가짜가 되지 마십시오. 민석훈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강당이 조용했어요. 그리고 뒷줄에서 한 명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그 박수가 번져나갔어요. 앞줄 신입사원들도 일어났습니다. 수백 명의 신입사원이 모두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어요. 민석훈이 울컥하여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더 깊이 숙였어요. 같은 시각, 재단에서 운영하는 무료 급식소, 사랑의 밥상이라는 간판이 달린 깨끗한 건물이었습니다. 점심 배식 시간이라 분주했어요. 입구에 점장 최민아라는 명찰을 단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최미나였어요. 그녀는 더 이상 화려한 정장을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깨끗한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는 위생 모자로 감싸고 있었어요. 화장기는 없었지만 그녀의 얼굴은 밝았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가 얼굴에 걸려 있었어요. 그때 행색이 남루한 노숙자 할아버지가 쭈뼛거리며 입구에 섰습니다. 저기, 나는 씻지를 못해서 냄새나는데 들어가도 되나?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어요. 옷은 때가 묻어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최미나가 그 모습을 봤어요. 순간 과거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호텔 데스크에서 손소독제를 뿌리고 탈취제를 뿌리던 그 모습이요. 하지만 지금의 최미나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주저없이 달려나가 할아버지의 팔짱을 꼈어요. 더러운 옷소매를 잡는 손에 망설임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르신, 최미나가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눈가에 주름이 잡히는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무슨 말씀을요? 여기는 어르신들을 위한 곳이에요. 최미나가 할아버지를 부축하며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오늘 갈비탕 아주 푹 고왔어요. 고기도 푸짐하게 넣었고요.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말 들어가도 돼요? 당연하죠. 최미나가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식기 전에 얼른 오세요. 제가 창가 쪽 제일 좋은 자리로 모실게요. 할아버지가 흐느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식사하던 다른 노인들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여기 점장은 천사야, 천사. 우리를 왕처럼 모셔. 정말 귀하게 대해주신다니까. 최미나는 그 칭찬에 수줍게 웃으며 할아버지를 자리로 안내했어요. 그리고 정성껏 갈비탕을 떠서 앞에 놓아드렸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어르신. 더 드시고 싶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최미나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대명그룹 본사 회장실. 장 실장이 서류 2개를 말순의 책상에 올려놓았습니다. 하나는 민석훈 강사강의 평가. 만점. 다른 하나는 급식소 감사편지 모음집이었어요. 말순이 돋보기를 끼고 감사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인 노인들의 편지였어요. 점장님 덕분에 오늘도 따뜻한 밥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점장님이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오랜만에 사람 손 잡아봤습니다. 여기 오면 제가 귀한 사람이 된 기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말순이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거봐라. 말순이 장 실장을 쳐다봤어요. 내가 뭘 했어. 사람은 자리를 주면 그 그릇에 맞춰 변하는 법이야. 장 실장이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의 해안이 옳았습니다. 그때 회장실 문이 노크 소리와 함께 열렸습니다. 손녀 지은이 들어왔어요. 배가 불러 있었습니다. 곧 출산을 앞둔 몸이었죠. 지은이 천천히 걸어 창밖의 서울 풍경을 내려다보는 할머니 곁에 섰습니다. 할머니, 지은이 조용히 말했어요. 솔직히 처음엔 이해 안 갔어요. 지은이 할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왜 그 사람들을 다시 받아주는지요. 속 시원하게 갚아주면 된 거지라고 생각했어요. 말순이 지은을 그윽하게 바라봤어요. 지은아. 말순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썩은 과일이라고 다 버리면 나무엔 뭐가 남겠냐. 말순이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도려내고 다듬어서 잼이라도 만들면 더 달콤해지는 법이야. 지은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는 사람을 만드시는 것 같아요. 말순이 웃었습니다. 그게 경영이고 그게 어른이 할 일이다. 말순이 창밖을 내다봤어요. 내 돈 8천억보다 귀한 건 사람 마음 하나를 얻는 거야. 말순이 지은을 돌아봤습니다. 민전무랑 최 실장, 이제 평생 내 사람 아니냐?
그들이 나를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사람을 섬기는 걸 배웠어. 그게 진짜 성공이지.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아요, 할머니. 몇 달 후, 더 노블레스 호텔. 1년 전 차갑고 무거웠던 그 로비가 오늘은 따뜻한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말순의 증손녀, 지은의 딸 돌잔치가 열리고 있었어요. 로비 곳곳에 풍선과 꽃이 장식되어 있었고 사람들의 환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회전문 앞, 민석훈이 도어맨 유니폼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이번엔 벌칙이 아니었어요. 자발적으로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하객 한 분이 들어오자 민석훈이 환하게 웃으며 문을 열어줬어요. 어서 오십시오. 좋은 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하객이 놀란 표정으로 민석훈을 쳐다봤어요. 어머, 감사합니다. 민석훈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은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로비 안쪽 VIP석. 최민아가 급식소 어르신들 5분을 모시고 왔어요. 평소 허름한 옷을 입던 노인들이 깔끔한 옷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 이게 호텔이구먼. 처음 와봐. 스테이크라는 게 이렇게 부드러운 거예요? 입에서 녹네. 노인들이 행복하게 웃으며 식사를 즐기고 있었어요. 최민아가 그 옆에서 국을 떠드리고 물을 따라주며 정성껏 모시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천천히 드세요. 급하게 드시면 체하세요. 고기 더 드릴까요? 여기 디저트도 정말 맛있어요. 최민아의 눈빛은 1년 전 호텔에서 VIP를 대하던 그때보다 훨씬 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쪽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는 말순. 그녀의 얼굴에는 흐뭇한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지은이 할머니 옆에 섰습니다. 할머니, 저 모습 보세요. 정말 많이 변했죠?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어. 기회만 주면 말이야. 말순이 로비를 둘러봤어요. 1년 전 이곳에서 무시당하고 쫓겨났던 그 기억. 하지만 지금 이곳은 따뜻한 웃음으로 가득했습니다. 다시 회장실. 돌잔치가 끝난 후였습니다. 말순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비서가 구두를 준비해뒀지만 말순은 구석에 놓인 낡은 운동화를 꺼냈어요. 1년 전 그 운동화였습니다. 의자에 앉아 운동화 끈을 꽉 조여 맸습니다. 아직 할 일이 많다는 의지가 담긴 동작이었어요. 장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어디 가십니까? 응, 어디든 가야지. 말순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세상엔 아직 밥 굶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많아. 말순이 회장실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밥 사 먹이러 가야지. 당당하게 회장실을 나서는 말순의 뒷모습으로 창문을 통해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말순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졌어요. 진정한 품격은 옷이 아니라 타인을 대하는 태도에서 완성되는 거란다. 그 목소리가 여운을 남기며 사라지고 화면이 서서히 페이드 아웃됩니다.